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산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잘 나왔으니까 예. 또 선물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제가 이 위치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결국 이제 정확한 종목 분석 그쵸. 그리고 예. 관심주 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예. 했으니까요. 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각오 잘 들어봤고요. 자, 5위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5위는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연일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어제 한 증권업계는 하나기술을 두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제조 공정 전체에 대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고객사 향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려오면서 어제는 상한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시초가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나기술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하나기술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에 대한 의견입니다. 무조건 12만 원 이하는 풀 매수다. 눈치 게임하다 놓쳐서 후회하지 마라. 현재 하나기술 80만 원 손실. 하지만 아무렇지 않다. 무조건 20만 원 갈 거거든. 와, 오랜만에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네. 평단 7만 원대인 나도 멀미 날 지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무조건 12만 원 이하는 풀 매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10만 원 부근에 있거든요. 지금 풀 매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주식시장에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어떤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죠. 추세라는 게 있고 수급이라든지 그때그때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전기차주는 함부로 제가 매도하라 이런 말 못하겠어요. 뭔가 이슈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걸 보고 전기차주의 힘이 굉장히 세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하나기술 같은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공정 전체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부각됐고 IPO 이후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으니까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일단 좀 조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재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이고 신규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그렇다고 12만 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 이런 관점보단 지금 전기차주가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 정도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무조건 20만 원 갈 거기 때문에 지금 80만 원 손실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거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장에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20만 원까지 조금 길게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여기 무조건이라는 이제 표현이 또 쓰여서 또 있어요, 예. 네, 굉장히 좀 보유하신 위험한. 분들은 아무래도 그죠. 좀 위험한 이제 표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3만 원이라는 것도 지금 위치에서 30%가 올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어쨌든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있고 지금 하나기술이 PER이나 이런 가치로 봤을 때는 절대 싼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강하다라는 거고 이럴 때는 보통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장 전기차주들 있잖아요. 삼성 SDI, 뭐 LG화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버텨준다면 하나기술도 좀 더 홀딩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군에서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하나기술도 꺾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잡고 제가 13만 원 드리긴 했지만 무조건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기차의 대장주들의 흐름이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홀딩 기간을 정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4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이라크 신항만 조성 공사 수주 소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인기관 다 팔고 개미가 받아서 손바뀜 됐는데 아직도 불기둥을 기다리나요? 지금이 고점입니다. 이라크에 3조 수주하면 뭐해? 그냥 계단식 하락하다가 종가는 보합으로 가겠다. 쯧. 4,900원에 들어오자마자 물렸네. 수주빨 벌써 끝? 뭐 이렇게 일찍 끝나?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외인과 기관이 다 팔고 개미가 받아서 지금 손바뀜이 됐다. 이제 왜 불기둥을 기다리냐? 지금은 고점이다. 라고 좀 비관을 하고 있으신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오늘 이슈가 약간 단기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래요. 후차적인 기대감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라크에서 2조 9천억, 엄청나게 대규모 수주인 것은 맞는데 지금 해외 플랜트라든지 수주 환경이 좋냐?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주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건설업이 호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슈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간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혹은 매도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물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음 게시글을 보면 이분이 이제 약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라크에 3조 수주하면 뭐해 그냥 계단식 하락하다가 종가는 보합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 김민수 대표님은 관심주로 대우건설 얘기하면서 목표가 7,000원 잡으셨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길게 보자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건설주라는 것이 업황 영향이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유가가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약간 부족합니다. 유가도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1년, 2년 정도 보시는 분들은 물론 뭐 모아가시는 전략은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보통 투자자분들은 그렇게까지 긴 시간 투자를 원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 갭을 조금 더 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로 보면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장 조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물림을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CIS입니다. 정거래 CIS가 미국 기업과 18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현재 6%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CIS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CIS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S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IS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갈 종목은 언제 가도 갑니다. 팔지 말고 기다려라. 곧 슈팅 나온다. 실적도 좋은 회사인데 대체 뭘 걱정하니? 다들 목표가는 얼마나 보고 들고 계시나요? 제 최종 목표가는 2만 원 두고 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슈팅이 나온다. 실적도 좋은데 뭘 걱정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실적이 좋은가요, 전문가님? 실적이 지금까지는 안 좋았어요. 근데 어. 지금부터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차 업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이 많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때 이제 기대감을 선반영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하나기술이랑 좀 비슷합니다. 결국 2차 전지 업체이기 때문에 쉽게도 죽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의도적으로 누른다라기보다는 이제 전고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인 1,600원 이걸 이제 종가 기준으로 뚫어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로 종가 기준 1,600원 이상을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큰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다음 주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조금 주춤거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다음 주까지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1,600원을 뚫어내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 다들 목표가는 얼마 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2만 원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최종 목표가 전문가님은 지금 딱 보이는 구간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1,600원을 돌파하면 13,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실적을 감안했을 때요. 그것도 개선되는 실적을 감안했을 때고 2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지금 설정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 2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목표가를 이러이러해서 설정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판단하는 한에서는 전고점 돌파 시 13,000원 그 이상까지는 그때 가봐서 다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 목표는 크게라는 게 주가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CIS를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2위 제넥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은 미국 바이오 전문 투자사 터렛 캐피털과 면역 억제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넥신 오랜만에 또 급등을 하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제넥신에 대해서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넥신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핵신에 대한 의견입니다. 올해는 그냥 젠핵신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죠. 시총 20조 가보자. 그래도 일봉상 황금선에 윗골이 걸쳤네. 오늘은 그만 보자. 대응 못하면 크리스마스 우울하다. 인기 검색 종목 2위라니 싸게 사려고들 보고 있군.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올해 젠핵신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합시다. 시총 20조 가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2조 9천억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많은 이제 희망을 품고 계신 건데 일단 젠핵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호재가 나왔죠. 네, 면역 억제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인데 네. 이 호재가 나오는 위치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위치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 괜찮았다라는 것은 19만 원부터 계속해서 이제 밀리면서 맞아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지될 만한 구간에서 호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을 보이기에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종목은 다음 달 11일 진행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3대 헬스케어 행사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참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지만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16만 원이 1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이고 꽤 강력한 매물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려내야 이제 19만 원 2차적으로 높이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6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젠핵신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대웅제약입니다. 자주 등장을 하죠.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에 호이스타정 효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거래 하한가를 맞은 대웅제약이 현재 구간에서는 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대웅제약은 일단 고 의견 드렸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제 더 내릴 곳도 없다. 신풍제약도 버티니까 급등하잖아. 재료 살아있으면 무조건 기다린다. 11만 7천 원까지 하방 오픈이다. 유의성 확보와 신뢰성 폭락을 한 번에 작전 끝. 이제 장기간 횡보 시작. 14만 원에서 16만 원. 지루한 싸움이다. 고생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신풍제약도 버티니까 급등한다. 얘도 재료가 살아있다. 무조건 기다린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저는 좀 많이 떨어져서 스탑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보수적인 면이 있으시잖아요. 고를 외치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대웅제약은 제가 거의 매주 한 것 같은데요. 거의 스탑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를 드린 건 어쨌든 이제 기술적인 분석상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 위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고 의견을 드렸어요. 오늘 급락 이후에도 일단 밑꼬리가 달리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또 후수수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끝났나? 이런 우려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조정 이후에 재반등, 조정 이후에 재반등 이런 부분들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는 반등을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뭐 백신,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들이 불안정합니다. 원래 이 백신이라는 게 5년에서 10년은 걸려야지 충분한 인상을 거치고 나와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1년도 안 걸렸어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이스타정이 생각보다 뭐 조금 부진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모멘텀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밑꼬리를 달고 당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반등 포인트를 보자면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니까요.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자리다. 19만 원까지 우선의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산타의 선물 배달 시간입니다. 종목 선물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산타 모자를 쓰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고 그럼요. 네.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셔야 돼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들으면은 되게 재미없는 종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최근에 한국전력 움직임 보시면 유틸리티주가 이제 성격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보셔도 되고 짧은 시간에 움직임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 개편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로 지금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 관련주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소외돼 있지 이런 흐름들 시장이 계속 찾을 겁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에 따라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수소 관련주로서의 인식을 계속해서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익이 안 좋았지만 유가가 바닥을 찍고 만만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친환경 LNG 연료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수혜주, 수소 관련주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등락이 조금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높아진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눌림 이후 재반등을 시도할 위치다라고 봅니다. 33,300원인데요. 현재가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가스공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산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